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할 분들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새로운 2019년을 다짐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시즌의 부진을 딛고 새 희망을 꿈꾸는 NC 다이노스. 특히 올해는 새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야구가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NC 다이노스가 이번 시즌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사령탑 이동욱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 선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MC 경남 한만정 야구 해설위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NC 팬들이 상당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 먼저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창원 NC파크 시대를 이끌게 된 이동욱입니다. 2019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학 선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입니다. 네, 팬들에게 인사 한번 더. 네, 2019년 이제 시작하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좋은 시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2019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올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데요. 특히 이동욱 감독님은 감독으로서 이제 2019년을 맞으시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어떠신지 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구장, 새로운 스텝, 새로운 선수,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 입고 뛰게 돼서 좀 많이 설렙니다. 그리고 2019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사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2019년이 저희 NC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재학 선수는 2019년 맞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많은 부분이 좀 새로워진 게 많아서 이제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또 코치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또 새로운 선수도 오고 또 구장도 바뀌어서 좀 처음 이제 프로 입단하는 느낌도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초심을 갖고 한번 작년 아쉬움 덜 수 있도록 좋은 시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만정 해설위원님, NC 다이노스 야구를 쭉 지켜보시면서 야구 해설을 해오셨는데요. 네.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설위원으로서 맞는 2019년 소감 어떠십니까? 사실 그 2012년부터 이제 퓨처스부터 시작을 NC 다이노스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설레임이 굉장히 그 많았었는데 2019년이 그런 설레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이동욱 감독님이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야구장이 또 들어서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레이는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3명을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의지 선수가 이제 대형 FA로 또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올해 그 MBC 경남의 캐치프레이드는 이 새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NC 다이노스의 캐치프레이드가 박동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MBC 경남 라디오 중계도 지역 팬들에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NC 다이노스가 잘 되기를 응원하면서 중계를 계속 할까 합니다. 네. MC 경남 포커스인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과 이재학 선수 그리고 MC 경남 한만정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NC 다이노스 작년 시즌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마치면서 팀 쇄신 작업이 시작이 됐고 이동욱 감독이 선임되면서 이제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감독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상 못했고요. 보통 팀의 성적이 떨어지면 팀의 사령탑들이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경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뽑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팀에 오래 있었지만 그 경험이나 감독 경험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 제안이 왔을 때요.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제안을 받으셨나요?
처음에 단장님이 전화가 와서 집 근처에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 해서 그럼 저는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 잘해서 단장님이 이건 정식 감독 인터뷰라는 소리 들었을 때 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어떤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팀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소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표님과 2차 인터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본사에서 아마 감독 결정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동욱 감독님이 그렇게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의 감독 선임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한반정 해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이동욱 감독의 선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동욱 감독님은 사실 그 캠프에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피처스 리그 시작부터 수비 코치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펑볼을 치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육성하는 선수들도 이제 같이 보다보면서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이동욱 감독 딱 하면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실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 2013년부터 4년 연속 그 포스트 시즌을 진출한 그 가운데 가장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 이동욱 감독이 전부 다 그 팀을 조율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만 않았지. 사실 이동욱 감독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수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픈 사람, 그다음에 어느 누가 마음으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게 바로 이동욱 감독의 수비 코치였거든요. 근데 뭐 저도 사실 이동욱 감독이 됐다고 해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오래 중계를 했으니까 거의 7년 동안 중계를 했으니까 놀라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동욱 감독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굉장히 데이터라든가 선수들의 그 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수에게 사실 존경을 받는 그런 선배, 그런 코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은 뭐 저는 당연하다 보고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재학 선수는 선수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요. 뭐 감독님이 옆에 계시긴 하지만 뭐 이동욱 감독이 선임됐다고 했을 때 뭐 어땠는지 또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묻고 싶네요. 좀 많이 좀 놀래기도 했었고요. 또 선수들도 아마 좀 많이 놀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코치님 시절부터 워낙 꼼꼼하시고 또 이제 야구도 야구지만 제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옆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서 감독님 되면서 아마 우리 팀을 다시 좀 새롭게 더 잘 이끄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코치 시절에? 제가 이제 좀 무너지거나 좀 못 던지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좀 정신이 무너져 있을 때 오셔가지고 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좀 힘낼 수 있도록 이제 코치님이랑 그런 소통을 하기가 좀 힘든데 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감독님은 데이터 야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야구를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야구에서 숫자는 확률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감독은 그 데이터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률에 의해서 그날 타순이나 아니면 그날의 투수의 순서도 정하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야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야구보다는 데이터와 접목한 야구를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이 데이터 야구가 NC 다이노스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인터뷰에서 이동욱 감독님이 데이터는 곧 방향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신문 지상에서 봤는데 이동욱 감독님을 옆에서 전 많이 이제 지켜봤는데요. 캠프 때 훈련 갔을 때도 뭐 저는 사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욱 감독님 이렇게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선수들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이 펑볼을 워낙 많이 치고 이래서 선수들하고 몸이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이동욱 감독의 그 장점은 이렇게 실수하고 안 됐을 때 그거를 뭐 질책하고 계속 연습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게 안 되는지의 어떤 그 선수들의 속성, 그 안에 내면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동욱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작년도에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외국인 선수, 부상 선수 다 부진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보지만 더 큰 것으로 본다면은 누구 하나 이렇게 선수들하고 이 소통이 좀 단절된 것이 프론트하고도 마찬가지. 이런 가교 역할이 이동욱 감독이 올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임하신 이후에요. 네.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제일 강조했던 부분들이 부상 방지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2018년 작년이죠. 팀 성적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로서는 일단 부상 선수들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상 선수만 없었다고 물론 핑계일 수 있겠지만 부상 선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렇게 성적이 나쁠 이유는 없었거든요. 결국은 부상도 어떤 도미노처럼 현상에서 한 명이 나타나야 되면 그 다음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취임하신 이후에 선수들 기량 점검 집중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제가 2012년부터 NC 다이노스 코치로서 재직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 파악이 다 됐고요. 제가 감독으로서 또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그 관점에서 선수를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선수들이 또 젊은 측에 있는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런 선수를 많이 보여서 올 시즌에는 좀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좀 기대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 2군 통합훈련인 캠프 1에서 청백전을 많이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재학 선수, 감독님과 함께 했던 통합훈련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 일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캠프 1에서 이제 청백전 이런 건 안 하고 좀 회복 훈련조에 있어가지고 크게 많은 일화는 없었지만 근데 감독님께서 캠프 1 할 때부터 이제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에게 좀 자유롭게 맡기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생각보다 또 자기 할 걸 좀 많이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팀이 좀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새로운 코치진도 합류를 했습니다. 네. 야구 팬들에게는 전설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손민한, 이호준 코치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코치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손민한, 이호준 코치 두 분 다 NC 다이노스를 대표하는 어떤 선수 생활을 보냈고요. 그리고 투수, 타자에서 어떤 독보적인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기량보다는 이 두 코치님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잘 따르는 코치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기량을 어떤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을 높이 샀고요. 그 두 코치님들이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저희 스텝에 합류해서 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스텝을 구성했고요. 두 코치님들의 어떤 활약도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질문은 한반정 해설위원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손민한, 이호준 코치의 합류, NC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먼저 일단 손민한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동욱 감독하고 굉장히 그 절친입니다, 사실. 운동도 같이 시작을 했고 그런 절친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코칭 스텝이 일단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호준 선수는 굉장히 선수들하고 자유로우면서 소통이 잘 됩니다. 일단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자기들이 고민이 있을 때 이호준 선수하고 이제 농담도 하면서 속내를 다 털어놓는 그러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욱 감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이라는 손민한 코치가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이 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감이 동반이 되거든요. 자유를 주지만 거기에 대한 의무감. 그 의무감을 지켰던 손민한 선수죠. 최고령 10승 투수가 됐었고 레전드로. 그다음에 이호준 선수 마찬가지 포스트 시즌 최고령 선수의 300홈런까지. 그런 선수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선수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이동욱 감독과 이게 하모니가 됐을 때는 정말 다른 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너지 효과가 틀림없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NC 다이노스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새롭게 아주 다지는 그런 어떤 그 훈련과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제2의 어떤 새로운 사령탑과 새로운 운동장과 새로운 팀을 위해서 이제 최하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합이 아닌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재학 선수는 투수니까 선민한 투수 코치와 또 한 시즌을 보내야 되죠. 뭐 어떤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코치님께서 이제 선수 시절 하실 때도 좀 같이 했었고 해서 다른 코치님보다는 조금 이제 소통을 할 때 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BC 경남 포커스인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과 이재학 선수, MBC 경남 한만정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수 2명이 합류를 했죠. 드루 루친스키 선수와 에디 버클러 선수. 두 선수의 어떤 점을 보고 합류를 시키신 건가요? 제가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때 조건을 걸었던 게 구속이 빠른 투수들 그리고 좀 150km를 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빠른 볼 던지는 투수는 구종이 하나 더 추가되는 상황이니까요. 타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150km를 상회하는 투수들 좀 구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마침 이제 루친스키가 맨 먼저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선수는 특이하게 메이저리그 뛰면서 스플리트를 구사합니다. 스플릿을 구사하면서 150을 던질 수 있는 구속을 가지고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버틀러 선수는 드래프트에서도 상위 픽을 받아서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도 뛰었고 중간 투수도 활약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경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계약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켰고요. 두 선수한테 그런 기대들은 빠른 공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투수를 원했고 또 그런 투수를 왔네요, 지금. 네. 이재학 선수는 투수니까요. 이 두 선수 뭐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같이 선발 경쟁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각오신가요? 매년 비슷하면 매년 이제 선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투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수도 이제 좀 고정적으로 1, 2 선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한국 선수들도 열심히 좀 잘해서 선의 경쟁을 펼쳐서 좀 강한 선발진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제가 좀 더 잘해서 또 선발진에 합류를 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마 배울 점도 많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캠프 가서 이제 야구에 대한 것도 얘기 많이 하면서 한번 좀 배울 거 있으면 많이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만정 해설위원님. 네.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서요. 이재학 선수까지 투수 중에 올 시즌에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띌 것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사실 야구라고 하면은 특히 NC 다이노스가 올해 이렇게 성적이 작년에 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발 투수진이 무너진 거거든요. 특히 그 외국인 두 투수가 10승 이상을 못 해줬고 자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최하위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동욱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공을 던지는 두 투수를 일단 영입했다는 건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버틀러 선수 같은 경우는 150km를 던지고 거기다 고속 슬라이더까지 던집니다. 140, 한 3, 4까지 나오는 그런 고속 슬라이더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장착이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시즌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고 이 선발진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부상이 저는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특히 버틀러 선수는 20대에 어깨 수술까지 했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과연 이 KBO 리그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한 4월이나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정도는 지켜봐야 두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 혹시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 뭐 일단
뭐 장현식 선수가 이제 작년에 부상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 해줬죠. 긴 이닝을 못 던졌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많이 안 던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를 좀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는 구창모 선수, 그다음에 최성령 선수 이 두 선수 이 젊은 투수들은 대형 FA로 온 이 양의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를 때는 자기 공을 던지려고 머리를 쓰고 사인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용준 포수가 사인 내면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 공을 고집해서 던지다가 굉장히 홈런이나 피안타율을 많이 허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투수로 하여금 양의지 포수가 있을 때 자기가 생각을 다 버리는 거죠. 자기 공만 열심히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장현식이라든가 구창모, 이 최성령 또 재활을 하고 있는 이 배재환 선수까지 만약에 자기 역할만 중간에서 해준다면 정말 올해 깜짝 놀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양의지 선수 이제 NC에 입단을 했는데요.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입단식을 하고요.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근데 또 드는 의문이요. 왜 김태군 선수가 있는데 양의지 선수를 또 영입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신 건가요? 지금 뭐 현재 일단 김태군 선수가 군복무 중이고요. 김태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의지 선수는 뭐 논할 가치가 없이 지금 KBO 리그에서 최고의 포수입니다.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격력에서도 2018년 타율 2등에 OPS가 1이 넘는 선수고요. 그리고 그 선수가 저희 팀 항상 봐서 알겠지만 포수가 8번이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양희 선수는 5번 클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포수의 포지션에서 빠져서 지명타자 갔을 때 또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양희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한만영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투수들이 더 믿고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저희 데이터팀의 분석한 결과 양희 선수는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대방에서는 분명히 압박이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저희 팀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상대팀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입하게 된 이유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의지 선수한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좀 하셨지만 네.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먼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투수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투수뿐만 아니라 수비수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포수를 믿고 있으니 그 포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수비들은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데 포수가 불안정하면 수비수들이 포수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야구는 멘탈 게임인데 그 멘탈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서는 결국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양희 선수가 수비에서만 잡아준다 하더라도 공격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 선수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면 공격력에 대한 지표는 분명히 자기 평균 에버리지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희 선수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린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한만정 의원님. 네. 이 양의지 선수 NC에게 분명 힘이 되겠죠. 그 힘 이상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동욱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투수가 믿고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수들은 그냥 데이터를 갖고 그냥 사인을 냅니다. 아, 이 선수가 변하고 못 치지? 그럼 몸쪽에 직구로 가자. 이런 데이터를 딱 정해놓고 포수들이 사인을 냅니다. 근데 양의지 선수는 타석에서 선수가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아, 얘가 생각이 많구나. 이럴 때는 변화구를 노리고 있겠구나. 자, 빠른 공으로 가자. 그래서 빠른 공 3개를 빵빵빵 던지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인을 낼 수 있는 선수가 국내에서 양의지 선수를 아주 돋보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루 저지가 있습니다. 이 포수는 도루 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번트를 대고 2루에 가서 홈까지 들어오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만약에 양의지 포수가 앉았을 때 공을 잡고 2루에 던지는 그 팝 타임이 거의 2초 안에 끝나는 그러니까 유일한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도 마음 놓고 던질 수 있고 야수들도 수비에 집중하면서 베이스 커버 이게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명하기 적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제일 그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는 최고의 그 카드는 바로 선수들에게 큰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안방마님이라는
어머님이 한 분 오셨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할 거고, 그다음에 타격을 한번 이동욱 감독이 말씀하셨지만 8번 타자 올해 어떻습니까? NC 다이노스 그냥 하위 타자 8번 가면 그냥 완아웃입니다. 타율이 뭐 1할이 채 안 됐으니까. 근데 양의지 선수는 포수를 안 보고 타격만 하더라도 팀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양의지 효과야말로 NC 다이노스가 가을 야구 가는데 최적의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학 선수는 두산에서 프로 데뷔를 했죠. 양의지 선수와 호흡을 맞춘 적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호흡 맞춘 적이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신인 시절이고 하니까 정신없이 던지기 때문에 뭐 호흡을 맞추고 뭘 할 겨늘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없는 특별한 기억은 크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런 선수다라는 어떤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시합을 하면 이제 제가 던지는 날 말고 안 던지는 날은 이제 더아웃에 이제 있는데 있으면서 이제 상대 팀으로 있으면 저는 이제 상대 팀이나 어떤 투수들이 올라오면 이제 볼 배합을 조금 연구하듯이 아니면 또 예측하려고 좀 항상 좀 시합을 봐요. 시합을 보는데 이지영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거의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이거 뭐 슬라이더가 오겠지, 뭐 직구가 오겠지, 체인지업 오겠지 생각하면은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때 이걸 던지는구나, 이때 이걸 던지는구나 하면서 경기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투수와 포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뭐 이재학 선수는 양의지 선수 이제 왔으니까요. 뭐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 포수니까 이제 투수로서는 든든하기도 하고 또 믿음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마운드에서 좀 더 편하게 던질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좋은 포수가 와도 좋은 볼 배합이 나와도 이제 포수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포수가 원하는 곳에 항상 던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되는 선수가요. 외국인 선수 중에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선수 타자인데요. 어떤 선수인가요, 감독님? 베탄코트 선수는 일단 타격 했을 때 타구 속도가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타구 속도 160km를 넘는 타구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이너리그 오늘 트리플A에서도 홈런을 작년에 20개 이상 쳤던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선수였는데 물론 자리를 못 잡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떠돌아다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특이하게도 포수가 주 포지션인데도 외야수 그리고 1루수 그리고 2루수까지 경험했던 선수라 저희 팀 로테이션 시키는 선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수고요. 일단 뭐 포수에서도 어깨가 강한 선수고 그다음 포수에서의 능력이 같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희 선수와 같이 포수로서도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명 타자 그리고 외야수 그리고 1루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외국인 용병 선수가 아니겠나. 그리고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한번 저도 재밌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워낙 그 NC 다이노스 외국인 타자 하면 테임즈 선수의 또 역할이 컸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테임즈 선수 처음에 왔을 때, 테임즈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한반정 의원도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테임즈 선수가 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결국은 선수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옆에서 감독님이 잘 또 옆에서 선수의 믿음을 줬고요. 그리고 동료들도 그 선수를 또 감싸면서 같이 갈 수 있던 부분들을 만들어 줬고요. 저도 베탄코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어느 자리에 지금 제일 가장 문제가 많아요. 어느 포지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선수가 너무 많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포지션을 해서 쓸 생각이고요. 그 선수 베탄코트 선수도 제2의 테임즈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동기부여 또 선수들 또 생각을 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에는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이 새로운 선수들이 NC 다이노스의 역량에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겠죠. 한반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동욱 감독이 뭐 더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다 보고 이 베탄코트라는 선수 현대 야구에서는 한 포지션 갖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요. 특히 NC 다이노스 모르겠어요. 이동욱 감독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동욱 감독은 거의 7, 8년 있으면서 NC 다이노스의 단점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탄코프 말씀하셨듯이 일루를 보든 포수를 보든 원활하게 쓰임새를 가장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한 3-4개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동욱 감독을 좀 더욱더 이 작전하는데 좀 폭을 넓게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그 테임즈 이상으로 이 베탄코트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NC 다이노스 팬들이 이번 시즌을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구장이죠. 창원 NC 파크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새로운 구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 현장에 지금 2번 정도 가봤는데요. 기존의 저희 우리나라 야구장들과 좀 차원이 틀립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일단은 저희 땅에 있는 그 지표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홈플레이트랑 관중석이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관중석 일단 넓이부터도 앉아서 보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떡아웃에서 바로 옆에 다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감독, 코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관중 팬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지 않나. 그리고 뭐 부대 시설, 그리고 저희 선수들 락카나 아니면 뭐 제가 사용하는 감독실, 코치실 제일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만들어 놨고요. 일단 뭐 위로 보면 스카이박스 뭐 앉아서 최고의 어떤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갖춰 놓은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팬 친화적인 야구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도 좋은 성적으로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즐거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창원 NC파크가 팬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지만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학 선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던가요? 네, 저도 야구장을 한번 가서 다 둘러봤었는데 일단은 전에 마산 야구장보다는 크기가 커요. 네, 크기가 커서 투수로서는 정말 조금이나마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마산 구장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좀 더 코너를 보고 더 구석구석 좀 더 낮게 좀 이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좀 빗나가는 공도 많고 했는데 구장이 커지면은 좀 이제 타자들이 공격을 해서 쳐서 좀 죽게끔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수로서는 아마 좋을 것 같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팬분들이 정말 야구장 오시면은 야구 볼만 날 것 같고요. 근데 그 야구 볼맛 더 나게 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드리면 좀 더 이제 관중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좋은 구장에 이제 많은 팬분들과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는 항상 LA 쪽으로, 미국 LA 쪽으로 전지훈련 가셨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하실 때 거기 있는 구장들이 사실 뭐 메이저리그 구장은 아닙니다만 메이저리그급의 구장들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훈련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구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감독님? 항상 미국에서 저희 전주훈련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항상 미국에서 야구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 동네에 있는 마이너 구장들도 운동장의 어떤 상태나 그다음에 관중석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면 우리도 언제 이런 구장에서 한번 해보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지금 볼 때는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못지않은 야구장을 지금 갖추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만정 의원님. 네. 이 창원 NC파크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 다 감독님하고 이재학 선수가 다 얘기를 해줘서 뭐 좋은 거는 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장이 확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 1번은 이제 좋은 성적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해 저희 뭐 그 창원 뭐 NC 구장, 요 구장 같은 경우에 한 2,000명 정도 만원이 됐고 15,000명까지 올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야구장은 이제 2만 5천 명까지 수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관중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이게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숙제는 NC 다이노스에 뭐 계시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은 자기 역할을 하기 너무 바쁩니다.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이 NC 다이노스 팬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뒤따르는, 선행이 뒤따르는 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일본의 뭐 미야자키나 뭐 오키나와, 그 다음에 애리조나, 이런 미국의 뭐 대만에 이런 전지훈련을 가면 거기 지자체 장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 태극기를 걸어주면서 맞이를 해주고 굉장히 그 선수 연습하는데 유치하는데 그 정도의 지자체 힘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 때만 와갖고 그냥 하루의 어떤 행사로 끝나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구장을 깔딱 채우려는 만원 사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MBC 영남 포커스인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과 이재학 선수, MBC 영남 한만정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새 야구장을 비롯해서요, 2019년 NC 다이노스 많은 것들이 새롭습니다. 이 새로움은 지난 시즌의 부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올해 NC 다이노스의 캐치프레이즈가 박동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심장의 박동수를 높여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단, 저희 코칭 스태프, 저희 똘똘 뭉쳐서 그 박동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심장의 박동이 크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팬들은 어쨌든 올해 또 가을 야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올해 목표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목표는 뭐 팀의 프로스포츠의 목표는 우승이지만 그 우승을 목표로 가는 게보다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을 야구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분명히 시즌 말미에는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차근차근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캠프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준비가 잘 되고 시즌을 건강히 치르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와서 가을 야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학 선수도 올 시즌 준비하는 각오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올 시즌 준비하는 각오도 좀 색다르기도 하고 이제 모든 부분이 많이 새로워졌어요. 많이 새로워져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그 아쉬움들을 이제 올 시즌 잘 해서 좀 즐거움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크고 무엇보다 모르겠습니다. 새 야구장에서 정말 감독님과 함께 진짜 가을 야구 가서 이제 작년 부진 다 떨쳐버리고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혹시 목표를 세우신 게 있나요, 올해? 개인적인 목표를 이제 제가 매년 수치상으로 이제 뭐 방어율이면 방어율, 뭐 이닝이면 이닝 세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 세울 때마다 조금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때가 많아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치적인 목표보다는 아프지 말고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해서 이제 1군에서 끝까지 한번 로테이션 거르지 말고 해보자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서 올 시즌도 수치상으로 목표보다는 이제 부상 없이 선발진 합류해서 로테이션 거르지 않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만정 해설위원님, 예. 올 시즌 NC 다이노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3년도에 1군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시작할 때 그 설레임과 뭐 이동욱 감독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장이 많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2019년이야말로 이 진짜 심장이 아닌가. 이게 다시 한번 뛰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뭐 NC 다이노스 팬들도 이제 뭐 더 이상 작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도약하는 길뿐이 없다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욱 감독님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기 처음인데 역시 이동욱 감독은 준비된 지도자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재학 선수도 이렇게 편하게 이런 데서 이렇게 대화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 내성적이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동욱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며칠 안 됐지만 올해는 뭔가가 정말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NC 다이노스가 재도약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팬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야구 선수들만이 NC 다이노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편파 중계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팬들이 오셔야 성적이 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 이재학 선수, 그리고 한만정 야구 해설위원 모두 고맙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팀 다이노스 하나의 심장을 깨워라라는 의미를 담아 박동으로 정했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한 구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매 경기마다 가슴 뛰는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의기투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올 한 해 경남도민의 가슴을 뛰게 해줄 NC 다이노스를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